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배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상반기 공채가 이제 하루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류 전형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취업을 해야 되니까 무턱대고 묻지마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행동은 합격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요. 입사를 하고 나서도 그 직무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확률도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또 많은 취준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 분석을 시작하는데요. 나를 알고 또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말처럼 공략하려는 기업을 알기 전에 나부터 분석하는 지원자들에게는 직무 이해도가 높은 지원자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를 꾸준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저희가 다양한 기업 분석의 직무 분석 그리고 맞춤 개인 컨설팅까지 진행하신 걸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왜 떨어졌나 마지막 지원자에 대해서 면접 컨설팅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함께 보시면서 본인에 대한 점검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잡정보센터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시길 바라고요.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일까지 쭉 밝혀드리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면접 컨설팅을 진행해 보는 날입니다. 또 면접 컨설팅을 해주시기 위해서 굳은 날씨를 뚫고 네. 아침 일찍부터 오신 분이 계시죠. 자, CJ그룹 총괄 채용팀장 출신이고요. 면접관들을 가르치는 면접관의 면접관, 또 면접계에서 지존으로 불리고 계시는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예, 오늘은 정말 일찍 나왔어요. 어. 네, 지난번에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일찍 왔습니다. 네,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예, 많이 막히셨나요? 막히지는 않았고요. 예, 제가 조금 늦지 않기 위해서 많이 일찍 나오셨다는 소문. 많이 일찍 나왔습니다. 어. 네. 예, 여기 와서 새벽잠 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더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취준생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쯤 돼서 새해 계획했던 일들 잘 이루고 나가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태성쌤, 새해 계획 세우셨던 거 잘 이루고 계신가요? 새해 계획이요. 예, 다이어트. 다이어트 예. 잘하고 계신가요? 예, 10kg 동안 10kg를 불렸던 몸을 다시 줄이기 위해서 잘하고 있냐고요? 네. 지금 단추가 발사될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할지 이미 벌써 모르겠어요. 예민하세요. 잠궈야 되는지 터놔야 되는지 예, 배를 보고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고요. 다시 시작해봐야죠. 작심 3일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 안 되면 3일마다라도 작심을 해서 네. 좀 살을 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취준생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딱 7주만 버티자. 7주. 예, 7주면은 습관이 완벽히 정착이 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주 동안만 눈 딱 감고 내가 취업 준비하는 그 취업 시험을 보기 위한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8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때 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패턴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주만 딱 고생을 해봅시다. 네.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태성쌤한테 면접 컨설팅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최원태 학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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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어제 첫 출연하고 주변에 혹시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방송에 출연했다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말은 아직 안 했는데 생각보다 그 영상이 늦게 나와가지고 폭발적인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웠습니다. 폭발적인 모습을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게요. 아무 말 되지 영상이 않습니다. 늦게 나와서 네, 모습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방송으로 보지 못하셔가지고 네네. 뒤늦게 방송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아. 안 올라왔더라고요. 못 보여드렸군요. 네. 혹시 그렇군요. 주변에서 아직 생방송을 본 분들은 없는 거죠? 예,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폭발적인 모습을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한번 더 폭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장 입은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날일 텐데 많은 분들이 방송에선 잘하다가도 모의 면접한다고 하면은 더 떨고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원태 씨는 오늘
지금 면접 보는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이게 떨리는데 지금 기대되는 건지 떨리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원태 씨가 그래도 몇 번의 면접 경험이 있긴 있었잖아요. 예. 그래도 면접을 봐봤을 때 내가 실제로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과 실제 면접장에 갔을 때 많이 달랐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생각보다 준비했던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나를 좀 당황시켰던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또 있었나요? 예를 들어 다대다 면접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앞 지원자들이 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할 말을 제가 생각했던 것을 못하게 되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면접이 흘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면접 준비는 그럼 스터디를 통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혼자 준비를 하셨는지? 면접 스터디는 이제 초반에 공채 한창 할 시기에는 면접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는데 막상 면접관이 또 다른 분위기였어서 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면접 스터디를 하고 나서 약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뒤로는 혼자 계속 준비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도 면접에 참여하긴 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제 점점 제 자신에 대해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하려는 경향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원태 씨의 고민들을 다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태성 쌤이 아마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먼저 점수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 자료를 첫 번째 받았을 때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별로. 본인 질문만 정리해 놓고 답변도 없고 그래서 질문도 그닥 이렇게 잘 정리된 것 같지 않아서 네. 점수를 그때는 5점 만점으로 주면 0.5점 정도를 줬었고요. 네. 예, 그런데 나중에 온 데이터가 있어요, 자료가. 두 번에 나눠서 보냈네요. 예, 나중에 왔는데 그거는 제법 있을 법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뽑아왔고 대답도 본인이 뭔가 포커스해서 뭔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네. 5점 만점에 두 번째 거는 3.78점. 예, 그렇게 됐습니다. 3.78점. 예. 저희 또 자막을 만드시는 분들이 힘들게 예. 하시네요. 3.78점. 제 학점입니다. 그러네요. 이걸 또 맞춰서 주신 건지 3.78점 그래도 굉장히 두 번째 보낸 자료는 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씩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씨가 면접을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정리했는지 저희도 함께 볼 텐데요.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태 씨의 면접 자료는 크게 기업 분석과 면접 예상 질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면접 예상 질문으로는 이력서 예상 질문과 또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예상 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력서 예상 질문부터 살펴보시면요. 1분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휴학 기간이 길던데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7개월의 인턴 경력에서 또 어떤 것을 배웠는지, 또 왜 그만두었고 졸업 전에 왜 휴학을 하면서 일을 했는지까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무엇인지,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멘티에게 어떤 조언을 건넸고 왜 이 활동을 했는지, 또 기사 자격증이 왜 2가지인지까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자소서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특허 프로젝트 주제와 내용, 또 특허 대회를 위해서 팀 안에서 어떤 팀원들이 모였는지, 그리고 한 프로젝트에서 팀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조율하고 화합을 시켰는지, 또 현장 경험 중 인턴십에서 왜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자청했는지, 평소 현장에서 어떤 모습의 직원이었는지, 또 현장 인턴십 중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또 마지막으로 세계 일주 경험까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원태 씨가 과연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태 씨가 준비한 질문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정말 상반기 공채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먼저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를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저는 제가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제 자신을 너무 강하게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장황해지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원태 씨가 자소서 예상 질문도 많이 뽑아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이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 답변도 같이 준비하잖아요. 네. 준비하면서도 이 답변은 잘 안 나왔다, 좀 답변하기가 어려웠다는 질문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저는 지원 동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도 많이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타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원 동기는 0점짜리 지원 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화되는 이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하려고 노력해 보았는데요. 네. 직접 발로 뛰면서까지 해보았는데도 그게 힘들었습니다. 좀 차별화된 답변을 만드는 게 네. 어렵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옆으로 대본만 봐도 원태 씨가 질문 아래다가 답변을 다 적어 놓긴 했는데 네. 항상 답변을 할 때 이 종이를 안 보고 저희를 보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면접에 가서도 예상 질문을 뽑고 이에 대한 답변을 외우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답변을 외우면은 티가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답변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살짝 오판을 했었다고 느껴지는 게 대답이 너무 부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대답이 부실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부실했다고 느껴지는 건가요? 먼저 조금만 준비했었더라면 예상 답변을 준비했었더라면 탄탄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말이 장황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면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좀 당황을 해서 면접이 산으로 간다 좀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질문들이 그렇게 가장 좀 아프고 대답하기 어려웠는지. 예를 들어 네, 실제로 받았던 면접 질문 중에 좀 그런 게 있었나요? 그 세계 일주에 대한 공격을 사실 많이 받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일주에 제가 많이 강점으로 제가 내세웠다 보니까 면접관님들 앞에서는 이제 그게 직무적인 역량으로 안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대답하는 게 좀 저한테는 압박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네, 저희도 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뭐 태성 씨, 말 놔도 괜찮습니다. 뭐 태성 씨. 편안하게 예. 말 놓고 방송하시죠. 네, 태성 쌤도 그 세계 일주 그 부분 관련해서 보셨을 텐데 묻고 싶죠. 네. 예, 굉장히 좋은 미끼예요. 예,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미끼가 될 수 있어요. 이 처음 시작 자체를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세계 일주? 그냥 세계 일주에서 내가 즐겼다, 느꼈다만으로 끝났다면 안 될 텐데 그것을 내 직무로 아니면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미끼로서 작용해서 저도 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많이 물리겠네요 오늘. 네. 예. 봅시다. 네. 봅시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원태 씨의 고민이 평소에는 좀 색다른 관점에서 답변을 잘하는 편인데 면접만 가면은 굉장히 뭐 평범하게 아까 고민했던 차별화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서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연습이 될까요? 그 학생들이 말이에요. 그 색다름, 차별화 아니면 창의 이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뭔가 특허를 하나 만들어내지만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업에서 원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일단 제가 한번 그 예비 질문을 한번 물어봅시다. 네. 예? 원태 씨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얘기해 줘 보시겠어요? 꽃을 예. 죄송합니다. 예.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봐요.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 만약에 꽃은 이제 건설 쪽, 시공 쪽을 네. 준비하기 때문에 오아시스에서부터 사막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러니까 꽃이 피워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고 적절한 일조량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 제가 면접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활짝 웃음꽃을 피고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원태 씨가 생각하기에 뭐가 정답인 것 같아요? 둘 다 정답일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예. 물어본 대답은 당황했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지 예. 그걸 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요. 그건 이제 영업일 때 보는 거고 이제 창의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가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에 물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이거를 그 원태 씨가 지원하는 그런 건설 쪽에 대답을 했어. 그럼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CJ ENM에 지원을 했을 때 그렇게 대답했어. 이 친구 창의력이 전혀 없는데? 라고 생각해요. 근데 건설 쪽에서 아까처럼 예? 내가 꽃입니다. 라고 하면 저거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 그런데 그 내가 꽃입니다라는 얘기를 ENM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지원한 곳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톤도 달라져야 되고요. 그런데 새로움, 뭔가 차별화 이런 것을 학생들이 고민할 때는 다 뭔가를 완전히 튀는 그것만을 위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런 생각 못 하는데 그런 경험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에 대한 강박을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차별화는 기업의 직무에 대한 차별화 이렇게 좀 좁혀 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원한 분야 시공 쪽에서의 차별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지원자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다른 그 지원자들도 다 건축공학과 출신이야. 근데 난 건축공학과 얘기로 계속 얘기를 끌고 나가. 차별화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정의를 먼저 딱 하고 그리고선 그 사람들이 겪지 않은 것 중에서 내가 겪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리스트를 쫙 뽑아 놓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재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와 차별화 이런 부분은 가끔가다 이제 경험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묻기도 해요. 전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전철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전철 타고 오는 1시간 동안에 본인이 생각했던 생각, 뭐 남과 다른 생각, 좀 이거는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 안 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이거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적어보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럼 그거에 총알로 모여서 나중에 면접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태성쌤의 모의 면접 진행해 볼 텐데 오늘 원태 씨 면접 컨설팅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아 하는 기업이고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그 탄탄한 중견 이제는 대기업 반열에 올라서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현금 부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 고래를 삼키려던 새우라는 별명도 네. 체리피커라는 비난도 받기도 하지만 그런 기업입니다. 호반건설 시공 쪽에 시공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호반 건설 건축 시공 직무에 대해서 태성 쌤이 면접을 진행해 주실 텐데 뭐 일단 면접은 호반 건설 실제 면접 분위기로 아마 태성 쌤이 진행해 주실 테고 어떤 점을 중점으로 좀 평가해 주실 건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볼 것이냐, 즉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내가 아무리 답을 잘했어, 더듬거렸어, 잘했어, 이거 크게 상관없고요. 특히나 건축 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보려고 하는 그 평가 항목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그것에 맞추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태 씨의 1분 자기소개부터 듣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씨가 앞에 카메라 보시고 1분 자기소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활동적이고 몸으로 뛰는 지원자 최원태입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직접 경험을 해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 시공이라는 직무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현장, 둘째 현장, 계속 현장 경험이 쌓일수록 공기를 단축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공법에 도전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20가지 공정이 넘는 유기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공사 과정이
안에서 수많은 작업자들과 몸으로 부딪히고 또 말로 부딪히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제 성향을 현장 인턴십, 세계 일주 등과 같은 경험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생활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호반건설에서 경청하는 자세의 신입사원부터 인화단결하는 현장 소장까지 열심히 몸으로 뛰는 지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1분 20초 정도 조금 길었네요. 1분 자기소개 평가를 굉장히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외우지 않았죠. 네. 그런데 말은 외운 듯이 하네요. 그러게요. 네. 네. 예, 보면 본인이 준비했던 1분 자기소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외워서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내용은 다른 거 보고 외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외운 듯하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틀렸으면은 넘어가면은 면접관들은 몰라요. 근데 본인이 면접관한테 나 한번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아우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뻔뻔하게 능글능글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미끼로서 역할을 하는 본인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인턴 그리고 세계 일주 이 두 개가 좋은 미끼거든요. 그거로부터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끼가 없는 친구들은 예상치도 못한 질문들을 마구마구 받을 건데 그 원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확 좁혀줄 수 있잖아요. 면접관들한테 세계 일주에 대한 이야기, 건설 현장에서의 인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시야를 확 좁혀가지고 질문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강점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뒤쪽에다가 배치시키지 마세요. 그럼 면접관들은 사실 되게 피곤하거든요. 수백 명 면접 보고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해. 그러면 잠깐 넋놓고 있는 면접관들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총알인 인턴과 세계 일주를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다 배치시키세요. 예. 그러면 훨씬 더 원태 씨에게 유리한 준비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태성쌤의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쌤께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1분 자기소개 잘 들었고요. 그 건설 현장에서 인턴을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총 7개월 동안 했습니다. 7개월이요? 예, 거기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광교 신도시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했습니다. 예, 주상복합에서. 예, 거기 7개월 하고선 왜 그쪽으로 입사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단순히 인턴십으로 계약을 맺었고 예, 공사 현장이 끝나고 나서 저는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곳은 중소기업이어서 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예, 저는 대기업 쪽으로 가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저희 아시다시피 호반건설이 업계 최고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도 많이 지원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너무 작은 회사에서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호반건설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호반건설은 현재 디벨로퍼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지금은 9위권을 바라보고 있는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반건설에서 디벨로퍼로서 제 커리어와 제 현장 포트폴리오들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원태 씨가 하는 디벨로퍼의 역할은 뭔가요? 기획부터 시작해서 예. 땅 구매 그리고 설계, 예. 시공까지 해서 그 후에 유지 관리까지 하는 것을 분양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 우리 호반건설의 브랜드를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시겠어요? 호반 베르디움이 있고 예. 그리고 상위 클래스에는 호반 서밋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 두 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백화점 예. 몰로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인턴십을 할 때 주상복합에서 했다고 했는데 아파트 짓는 거하고 주상복합 짓는 거하고 시공상의 차이는 뭐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시공상의 차이는 먼저 주택으로 생각을 하면 주택은 기준층부터 똑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일정하게 갱폼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주상복합은 기준층이 있습니다. 상가층이 있어서 그쪽에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요. 또 구조적으로도 이제 일체형이냐 예. 기둥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본인이 인턴을 하면서 기억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뭐가 있었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작업자들과의 트러블이었습니다. 예. 누구와 작업 트러블이었었나요? 먼저 철근 콘크리트 안에서 철근 팀과 예. 그 목수 팀과의 그 트러블이 가장 심했는데요. 예. 그때 서로 공정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 톱니바퀴처럼. 예. 그래서 철근이 먼저 시공한 후에 목수 팀들이 와서 작업을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각자의 욕심 때문에 예. 그 서로 먼저 하고 끝내겠다고 하는 그런 그래요. 것을 그때 조율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원태 씨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그 안에서 저는 조율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조율을 하셨어요? 먼저 각각의 팀장들에게 먼저 말을 하지 않고 팀원들을 한 명씩 다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팀원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서로 윈윈이 될지를 들어보니 서로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인턴인 원태 씨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주던가요? 예, 저는 인턴이었지만 예. 그들에게 처음부터 그 진솔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비록 인턴이었지만 많이 저한테 마음을 열었고 저를 나중에는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예. 그 우리 건설 산업에 있어서 최근에 이슈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예, 뽑아서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이슈되는 게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층간소음이 문제인데 이것은 일단 구조적으로 법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규적으로 고쳤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적의 비용으로 최상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재 같은 것들에서 그럼 비용이 올라갈 텐데요. 예,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세계 여행을 갔다고 일본 자기소개서 얘기했는데요. 세계 여행 이렇게 많이 다니던 사람들은 회사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회사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계 일주를 단순히 여행이 좋아서 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 저는 단지 현장 인턴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세계 일주를 통해서 대략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 상황 속에서 판단 능력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일주를 간 것에 만족하고 1년 동안 저는 충분히 평생 놀 거를 다 놀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이제 제 직무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질문할 것은 다 질문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예. 제가 건설 현장에 혹시라도 적응하지 못할까라는 예. 의심을
면접관님들께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저는 만약에 현장에 대한 적응이 안 되었다면 다시 지금 여행을 갔다 온 후에 계속 건축 시공 직무로 도전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다시 도전하는 이유는 현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에 대한 흥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의 면접을 같이 들어봤는데 마지막 질문에서 세계 여행은 단순히 여행 간 건 아니었는데 평생 놀 거 다 놀고 왔다. 약간 원태 씨가 답변이 하면서 처음 했던 말과 약간씩은 달라졌거든요. 마무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원태 씨가 본인이 느꼈을 때 좀 어떤 면접이었던 것 같나요? 최악의 면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이 긴장이 되던가요? 예, 평소 면접 볼 때보다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방송이라 더 떨리고 그럴 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태성 쌤이 본격적으로 좀 솔루션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긴장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 제가 면접관으로 활동할 때는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예, 무서워요. 예, 그런 사람이 반말하나? 그 무서운 예, 사람 잡는. 예. 혜성 씨. 어쨌든 예, 지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방송이고 제가 또 이렇게 쉽지 않은 대상 상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그 평상시에 좀 수다를 많이 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려나가는 거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면접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준비하는 자세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접근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면접에서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편안한 친구들 말고 정말 긴장되는 대상 앞에서 훈련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하다. 평상시에도 조금 더 수다를 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답변 중에서 보면 1분 자기소개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외운 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외운 것 같지는 않거든. 네. 내용을 들어보면.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그런데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는 것을 키워드만 적으세요. 이런 질문에는 내가 키워드 딱 3개씩만. 요 키워드, 요 키워드, 요 키워드는 꼭 넣어야지. 그 정도만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운 티도 덜 날 거고 그리고 놓치는 것도 적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키워드 각 질문에 키워드 3개씩만 준비하자. 이거 신경을 쓰고요. 답변 중에 최근 이슈에 대한 이야기,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는 답변 저도 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 법규를 바꾸는 걸 내가 할 수 있나? 그 얘기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뭐 구조 얘기 나오길래 이제 좀 아이디어가 나오려나 하고 들어봤더니만 구조를 그냥 잘 바꾸면 된다로 급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고민을 조금 더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설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 사회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1인 가족의 증대 아니면 고령화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의 발전. 이것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직무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그 안을 하나하나씩은 다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고민해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할 때 아까처럼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세계 일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거의 뭐 나라를 구할 것 같아요. 세계 일주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게 이상하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넘어갔다가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세계 일주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뭐 상관이 있지? 내가 일할 곳은 호반건설의 시공직무인데 세계 일주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이 그 현장 인력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비슷할까? 소통하는 방법이 비슷할까? 오히려 이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소통을 하려고 할 텐데 내가 뭐 다양함을 이해하고 뭐 많은 사람을 만났다?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과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소통의 방법과 필요한 역량은 달라질 거거든요. 이거하고 소통, 건설을 지원하면서 시공을 지원하면서 소통으로 엮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세계 일주를 했던 것과 내가 지원한 곳 이쪽과 공통점을 가능한 많이 찾아 놓으세요. 무엇이 도움이 됐을까?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현장에서 철근팀과 하고 목수팀하고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나는 인턴이야. 근데 본인이 실제 그렇게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잘 믿기 힘들어요. 인턴으로서 그 팀과 팀 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면접에서. 근데 실제 면접관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나는 낮은 단계에서 인턴이니까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내가 목수에서 그래도 전문가인데 철근에서 전문가인데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여움으로 어린아이가 와서 뭔가 아둥바둥 매달리고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 그걸 귀엽게 받아서 해결했던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내가 뭔가 큰 솔루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고 뭐 지시하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 면접관들은 안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조금 나에게 맞게 예, 어린아이에게 맞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린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한마디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좀 준비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성 쌤이 오늘 면접의 전반적인 솔루션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면접이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태성 쌤에게 지금 여쭤보시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할 말 때 예. 그 면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혀 못 받고 끝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발언을 하라는 이유는 면접관들 입장에서 면접을 보는 순간까지는 사실 약간의 갑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면접장을 나가는 순간 저 사람은 나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어. 마음을 풀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말을 전혀 못하고 나갔을 경우에는 답답한 마음에 그 회사를 싫어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마음을 풀어준다는 의미 하나. 또 하나는 진짜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진짜 역량을 다 보지 못하고 내보내는 거 아닐까?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보니까 접근은 잘하고 있어요. 평가 항목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평가 항목에 세 가지가 있었을 때 내가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는 내가 커버를 한 것 같아. 두 가지는. 근데 마지막 하나는 전혀 얘기를 못하고 끝난 것 같아. 그럼 그 이야기를 넣어서 앞부분에다가 배치시키고 나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가서 얘기를 끌어나가면 사실 플러스 받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태성 쌤의 면접 팁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를 주시죠. 예, 신의 한 수. 삼성물산 가지 그랬어? 그게 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업계에 1위, 2위 정도 하는 업체가 아닌 데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네. 기업에서 1위, 2위 넣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온 거 아니야? 이 친구는 우리 회사 합격하더라도 금방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꼭 이 기업에 가고 싶어요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1위, 2위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꼭 그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꼭 분석을 하고 그 대형 업체 말고 이 기업만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부분을 꼭 준비를 해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지금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예. 알겠습니다. 자, 원태 씨가 오늘 면접을 했던 거를 복기를 잘하시고 또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내일은 자소서를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씨는 내일 보시고 태성 쌤은 목요일 날 토탈 컨설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접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파로 인한 피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십시오. 수도 계량기 내부는 헌옷등으로 채우고 노출된 보일러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십시오.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엔 단열재,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파,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공인기업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입니다. 교육 서비스 기관으로 부산 진구 범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채용 분야는 HRD 교육훈련 전문가 3명입니다. 지역사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및 일학습 병행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정부 HRD 사업 및 인력 양성 사업, 유경험자, 보훈 대상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10개월 계약직으로 성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하고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 연봉 4천만 원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17일까지이고 별도의 응시 원서가 있는 구인건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에 기재된 채용 공고문을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무관한 구인건으로 HRD 교육훈련 전문가 총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고용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전주에는 오늘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남부에너지 주식회사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 전기 공사업체에서 건설업 장부정리, 사대보험 신고, 직원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할 건설경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건설업 경력 1년 이상이신 분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전기, 건축 자격증 소지자, 오토 설계 가능자, 여성 운전 가능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2월 28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건설경리 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요. 잡정보센터의 취업 요정이자 목사님 입니다. 리포터 차재현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모든 옷을 입어도 목사님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런 룩이 된 것 같은데 리얼라인. 네. 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반기 공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지금 시기에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원래 준비한 얘기가 있는데 네. 오프닝에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모든 게 얼그러져 버렸습니다. 지금 백지 상태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2주 남았다면 사실상 공고가 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뜰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최대한 지원을 먼저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는 고민하지 말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왠지 분위기가 은혜롭죠. 아무튼 이 별명에 맞는 멘트가 아니었나 싶은데 빨리 그냥 사연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해 주실 이부의 도미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스펙 감별사 신청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 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글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 아이디 재정 28살 남자분이고요. 현재 지방대 국제경영학과에서 4.0 학점 가지고 있는데 중경외시를 일반 편입으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토익이 990점이고요. 오픽은 AL,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경관리사와 기업회계 1급, 원가분석사, 신용분석사, 전문직 1차 합격, ERP 1급 등등 참 많고요. 경력으로 는 군수사 1년 반, 국방부 1년 반, 격리장교, 중소기업에서 회계팀 인턴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중견기업의 구매 또는 대기업의 재무 원하고 있고요. 제대 후에 대학을 다시 다니면은 30살 후반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 학벌로는 제 스펙을 다 활용할 수 없을 것 같고 학벌 컴플렉스가 매우 심한데요. 29살에 취업을 할지 30살 말에 취업을 할지 뭐가 더 좋을까요? 네, 재정님 아무래도 뭐 늦게 시작하는 만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살 취업, 네. 30살 말 취업. 어떠실 것 같습니까, 두 분께서? 근데 이게 30살 말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경력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진 않죠. 네. 예. 더군다나 이제 장교를 거치셨다 하더라도 뭐 2년 3년 마이너스를 뭐 감안을 한다 이런저런 조건값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빠른 시일에 취업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본인께서 우려하시는 학력을 제외한 저는 이 학력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왜 네. 그러실지. 아무튼 이걸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충분하십니다. 뭐 더 딸 게 없습니다. 지금 토익이 990입니다. 오픽이 AL이고요. 자격증 5개 이상 갖고 계십니다. 경력 화려합니다. 근무 이력까지 다 갖췄습니다. 대체 무엇이 본인을 힘들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학교를 다니시면서 학점 지금 이 4.0이 편입 이후에도 이 정도 레벨로 유지할 수 있게 그 중간 기말고사 내신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점수 관리 잘 해주시면서 틈틈이 대기업군 일부 기업들에 한해서 좀 지원을 병행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좀 피곤한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적어도 이 정도로 살아오셨던 분이라면 자기 관리가 충분하실 것이고 본인께서 학점 및 학력을 보지 않는 일부 대기업들 오히려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은 학력을 더 좀 고려해서 채용을 하는 기조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빠른 취업을 하시면서 노려보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본인이 편입한 이후에 학교 본인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던 부분들 잘 해결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취업까지 가능하니까요. 단 30살 후반, 즉 한 번의 기회만 남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 말씀드리고요.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아직
기한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본인께서 사기업 취업을 희망하신다는 전제하에서는 29살 취업이 최선이겠다. 따라서 편입 이후에 학교 생활을 병행하시면서 편입 이전 학교로서 본인께서 지원을 간헐적으로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것 좀 부탁드리고 장교 전형을 꼭 노려서 본인께서 빠른 취업을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29살에 취업을 하려면 네. 편입한 곳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학교 네. 측에 그냥 빨리 졸업을 하는 그런 그렇죠. 방법이. 뭐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최선일 것 같은데 의사결정을 좀 분명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장교 전형의 경우를 들어간다면 통상 이제 3반기 말, 그러니까 한 5월 정도에 이제 공고가 뜨게 돼 있는데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학교에 대한 의사결정이 충분히 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제 조언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글을 남기실 정도면 사실상 편입한 학교 다니실 것 같아요. 네. 입학 축하드리고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하실 거라면 한 번에 남은 기회들 좀 도전해 보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라면 개인적으로는 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 이게 몇 학기를 다니셔야 되는지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편입한 이후에 학과가 어딘지도 좀 약간 모호할 수가 있어요. 혹시 모를 건축공학과 하면 이제 5학년까지 다녀야 되는 고민인데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죠? 일반 경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입학한 편입 이후에도 교과목은 철저하게 회계 과목 중심으로 좀 이수를 하시면서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편입한 대학은 뭐 좋은 어떤 추억과 어떤 나의 어떤 기록으로 남겨보시면서 빠른 취업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두 번째 신청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신청글 아이디 꿀집 25살 구직자분이고요. 학교는 지방사립대 그리고 학점이 3.6학점 있습니다. 어학 점수로는 오픽이 IH이고요. 자격증이 유통관리사 2급, 펌알 1급, 관련된 민간 자격증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소셜커머스 3사나 오픈마켓 4개사 또 유통 입사를 원하고 있고요. 대학 시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유통 쪽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4학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래도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MD가 되려면 뭘 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네, 꿀집님 아직 나이가 어린 것 같고요. 네네. 하고 싶은 분야도 굉장히 뚜렷하고 그쪽으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예, 뭐 그 본격적인 말씀이어서 재정님 거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게 제가 지원을 병행하라는 건 인턴 지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채 지원이 아니니까 재정님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지금 이 우리 분 성함이 꿀집. 자, 이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위메프 같은 곳에서 공고가 이미 오픈을 했습니다. 지원을 당장 하고 계실 거라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대개 이제 공채 시즌에 공고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공채 시즌 직전 혹은 공채 시즌이 텀이 끝난 이후에 사람을 주로 정규직이나 인턴직으로 채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뭘 더 준비해야 되느냐? 당연히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테고리라고 하면 종류가 다양하겠죠.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유아동이라고 봅시다. 유아동 카테고리 안에는 출산, 완구, 뭐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단순히 본인께서 예전부터 이 카테고리를 내가 지켜봤어. 찜콩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는 본인이 그냥 한 236번째 지원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설득이 어렵다는 거겠죠. 여기에 이커머스가 각광인 이런 오픈마켓이 온라인 그리고 홈쇼핑 베이스에서의 그 종합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합몰 MD까지 노리려면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 환경에 대한 채널 이해도도 같이 좀 갖춰주셔야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회사 지원 동기의 한 축을 좀 한 문단 정도로 꼭 녹여주실 수 있게 카테고리 및 채널,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갖춰주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밖에는 이제 MD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그 채용을 주관하는 이런 회사가 대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열려 있습니다. 신규 상품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에 좀 MD의 역할 혹은 영업기획에 가까운 쪽의 롤들을 좀 부여하면서 2달 정도 프로그램을 방학 시즌에 운영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참여하셔서 경험해 보시고 직접 일을 좀 담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스펙적인 면에서 뭘 더 쌓으실 건 없다고 보고요. 학점적인 면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본인께서는 장점을 극대화하시는 쪽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더 이상 외국어 자격증이나 포토샵 자격증 이런 것들을 더 따시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자격증이나 교육과정을 희망하신다면 이거는 MD가 아니라 이제
이제 마케팅팀과 함께 일하는 CRM팀이라고 있습니다. 60대 초반 여성을 위한 타겟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마케팅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팀의 일을 지원하신다면 그때는 이 과정을 밟으셔야지, 그게 아니고 MD를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이 과정까지 밟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회사에서 주관하는 채용 설명회를 자주 다니시면서 본인의 MD에 대한 애정을 좀 보여주시는 노력이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고민을 함께 살펴봤는데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 뭐 나에 대한 분석이나 직무, 기업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분석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잘할 수 있냐 없냐의 척도는 이 업종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업종을 모른 채, 이를테면 같은 구매 직무도 제조업에서 말하는 기술 구매와 내수 소비지 기업에서의 구매가 다르듯이 말이죠. 업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직무, 이 직무는 이렇다네 라는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이해해선 곤란하겠습니다. 따라서 업계와 회사, 이런 좀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한 전제로서 직무를 이해하신다면 적어도 빠른 입사 지원에 보탬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